안녕하세요. 권중앙TV의 권중앙입니다. 오늘은 12월 5일, 12월 5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이번 주 주말 수요일 날 지나서나 좀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건데요. 아주 날씨가 추워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아마 고생들 많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더욱 걱정이죠. 우리 저 선배님들 오늘 그냥 날씨도 차고 그러는데 나오지 마시고 집에서 꼭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날이 추워도 내일이 6일이잖아요. 내일 6일 새벽 4시에는 포르투갈하고 우리 지난번에는 2대1로 이겼습니다만 내일은 브라질하고 16강전에서 맞붙게 되어 있죠. 6일날 일본도 내일 경기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밤에 12시부터 아침까지 축구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그 브라질하고 어떻게 여행이 좀 기적적으로 한번 골 하나를 넣어서라도 좀 이기기만 하면 아니요 국민들이 신날 텐데 지난번에 그 16강에서 포르투갈을 이겼을 적에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손흥민하고 감독한테 통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겨서 수고 많이 했다. 국민들이 기뻐한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화를 하신 것이 당연하지요. 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랜만에 16강에 갔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그 한국 선수들이 이번엔 아주 부담 없이 실력 발휘해서 한번 브라질과 아주 그냥 멋진 그 경기를 한번 치러서 국민들 마음을 좀 기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브라질. 브라질인데 워낙 브라질이 강팀이 돼가지고요. 사실 브라질을 넘는다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욕심도 같죠. 욕심. 뭐 체력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딸리고요. 기술적으로도 딸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 세계적인 선수들 아니에요. 브라질. 그렇게 돼서 아주 우리 축구 얘기가 요즘에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축구 경기. 그러는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들 그 전에 그 문통 때 안보실장했던 서훈이 구속됐잖아요. 그랬더니 이북 문제 전문가인 서훈 같은 신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그러니까 문통이 얘기가 이번에는 그 이북의 전문가인 그런 그 신뢰받는 자산을 꺾었다. 그러니까 죄가 없이 넣었다 그런 얘기인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제가 볼 때는요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시켜놓고 그렇게 하고 이명박이 대통령도 구속시킨 건 그건 사실상 정치 보복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장관 이북이 아주 두려워한다는 우리나라의 아주 안보의 아주 국방의 그 세계적인 김관진 장관을 구속시켰 그것은 정말 우리나라 인재를 꺾은 겁니다. 이게 서훈이를 꺾은 게 아니고요. 서훈이는요 대통령 말 따라서 이 문재인 말 따라서 이북의 눈치 보고 이북의 김정은이하고 그 회담하고 뭐하고 만나고 이렇게 얘기할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눈치 보기 위해서 그 해수부 공무원 갖다가 월북자를 모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랬는데 서운일 갖다 그렇게 구속시킨 걸 법대로 한 것이지 판사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구속시키는 거는 그걸 꺾어버리다니 신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아유 문통 참 어, 문통 같은 사람 국가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 좋아하네. 전략가 무슨 협상가 문통 얘기만 딸랑딸랑 따라서 하는 사람 아닙니까? 무슨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 그게 전략입니까? 그게 전략 라고 추켜 세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간에도 최상의 정보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미국과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북한 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올림픽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내면서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건 문통의 생각이겠지요. 미국한테 물어보세요. 미국에서는 문통을 자유민주국가의 대통령으로 여기고 인정했습니까? 인정받았습니까? 문 전 대통령은 남북 간에도 한미 간에도 최고의 협상 전략은 신뢰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구축되지 않는다.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며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고 지적했다. 신뢰 좋아하네. 일방적으로 이북 눈치 보기 한 거 아닙니까? 이북 말만 듣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제대로 한 게 뭐 있어요? 평화에 뭘 평화했어요? 미사일만 더 그냥 빵빵빵빵 그냥 개발하고 예? 핵 개발하고 이런 것만 했잖아요. 평화가 무슨 평화예요? 뭐가 무슨 예? 신뢰가 무너져요? 무너지기는. 문통 같은 그런 정치를 내면요. 그건 초등학생들부터 시켜도 그거보다 나을 거예요. 그러면서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 개가 웃을 일이다.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 문통 정부에 쓸만한 그 인재들이 누가 있어서 그래요. 나라만 다 그냥 어지럽혀 놓고 나라만 다 망쳐놓고 나라만 다 시끄럽게 만들어놓고 이북만 눈치 보고 그냥 중국에만 바라보고 그런 거 안 했습니까?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건 판사한테 물어봐요. 판사가 구속시키라고 영장 떨어지니까 구속되는 거 아니에요. 앞서 지난 3일 서 전 실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그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결정권이자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영장 심사할 적에 판사 김종인 판사가 9시간인가 얼마를 갖다 고민하면서 다 뒤져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수천 페이지 되는 그 여기를 기소 저기를 서류를 다 뒤쳐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선 구속영장을 발부한 거예요. 그렇다면 뭐 정당한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서 전 실장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서는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면서 수사에 동력을 얻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렇죠. 문재인이가 먼저 들어갈까? 이재명이가 들어갈까? 누가 들어갈까? 문재인, 이재명 누가 먼저 들어가나?
결국은 법대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게 그것이 자유민주국가의 그게 결과예요. 검찰에 따르면 서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 부처의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이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있다. 이제 문재인이가 들어갈 것이고 이재명이가 들어갈 것 같고, 들어가야 되죠. 같은 게 아니고. 그리고 박지원이도 그때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거기에 가담됐기 때문에 박지원이도 나이가 이제 들어서 이제 또 이제 구속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제 서훈 그 안보실장이 구속된 거에 대해서 무슨 그 신뢰받는 그 인재를 갖다가 꺾어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한 문통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나라 큰일 날 뻔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응? 아니 대한민국에 있는 공무원, 해수부 공무원 이대진 씨가 잘못되게 해가지고 바다에 빠졌겠죠. 그 사람이 처자식이 있고 공무원이 있고, 그런데 이북으로 갈 이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월북자로다 몰아가지고 결국 이제 북한 공산당 놈들이 질질 끌고 다니다가 결국 총살해서 사살하고, 그 다음에 기름 뿌려가지고 화형을 했잖아요. 화장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보고를 들으면서도 국민의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분 눈치 보냐고 덮어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뭐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개성에 1,000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지인 남북 그 저기 연락소 사무실 갔다가 김여정이가 그냥 폭파시켜버리고 한 거 아니에요 그때. 그리고 그 도고다리인가 그 무슨 달인가 해서 만나가지고 김정은한테 USB를 갖다가 주었다는데 그 준거 공개를 해요. 그것도 공개를 해야 돼.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가 그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어요. 거기에 무엇을 담았는가 USB에. 그거를요 공개 안 하려고 해도 결국 앞으로 역사는 공개가 됩니다. 그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문통의 직속 안보실장이 구속된 거에 대해서 문통이 무슨 신뢰받는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그렇게 말한 문통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시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주 엄격히 조사를 해서 죄가 있으면 죄를 받게 하고 죄가 없으면 그대로 명예회복을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에 있는 판사들 지금 대법원장 김영수도 문재인 문통이 지명한 사람 아닙니까? 뭐 퇴임식 이제 얼마 남는데 퇴임식을 찍에 무슨 1억의 퇴임식 예산을 갖다 세웠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그냥 비판하고 그렇게 하던데요. 아니 장관 그만두면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 물을 일으키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물러나면 그만이지. 인사하고 나가면 그만이지.
무슨 1억씩 세웁니까?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말이죠. 법치를 갖다가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 흔들어 놓고 말이죠. 그래 놓고 무슨 염치로다가 무슨 염치를 갖다가 예? 그 퇴직할 적에 1억씩 예산을 세웁니까? 아니 참 이 문통정부에 있던 사람들은요 국민을 생각지 않아. 국민은 다 봉인지 개돼지인지 그저 국가에 그 거친 그 세금 국세는 세금을 그 혈세는 그저 남의 돈이냐 그냥 쓰고 보자 그냥 막 쓰고 보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정숙 씨 그 옷값 같은 거 왜 그 공개 안 합니까? 그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거는 대통령 기록물실에 그 넘겼다 하더라도 그거 재판부에 조사하는 거 재판부에서 저기 받아가지고 승인 받아가지고 그 공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은 그걸 알고 싶어해요. 그거 같이 예? 더 궁금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 비행기 타고 저 대통령 전기 타고 저 인도까지 갔던 김정수 씨 그것도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이 합법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구상권 발동해 가지고 그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뭐 공군 2호기 이 캄보디아에서 말이죠 앙코르바트까지 가는데 그거 갔다 오려고 그거 갔다 오려고 말이죠. 가고 싶으면 차로 가든지 뭐 그 나라 조그만 비행기를 가든지 뭐 그렇게 무슨 예? 국가를 위해서 크게 뭐 예? 선양한 것도 없은데 말이죠. 그게 무슨 대통령 부입니까? 돈 한 푼이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아끼고 줄이고 해가지고 그때 코로나 때가 한참 어릴 때 아닙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예? 그게 예산을 줄이고 쓰고 그렇게 해야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통이 서운 구속에 대해서 말한 거에 대해서 신뢰자산을 꺾어버렸다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월요일 아침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방송은 이것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